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 제어문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스랭귀지 도움말 제어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시간에 반복이지만 다시 한번 설명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어문이란 수식 작성을 할 때 특정 조건에 대해 만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특정 계산을 반복적으로 해야 할 경우에 사용되는 구문들을 말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밑에 종류를 보시면 if문, for문, while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어문은 시스템 트레이딩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문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if문은 이전 시간에 알아봤으니 for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명문을 읽어보겠습니다. for문은 변수의 최초 초기값을 할당하고 증감값만큼 증감시키면서 최종값 이하까지 할당하면서 실행문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제어문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카운트를 세는 동안 계속 제어문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for문의 흐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for 다음에 변수라고 적혀 있는데 for문은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고 실행하는 if문과 달리 무조건 해당 개수만큼 실행하는 제어문이기 때문에 몇 번을 실행할지에 대해 알려줘야 하는데 이 몇 번을 하라는 개수를 변수라는 공간에 저장을 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초기값 to 최종값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실행할 개수를 적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스텝이라는 부분은 몇 개 단위로 올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위 설명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었던 부분 다음 글에 스텝이 1일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밑에 form은 예제 1이라고 적혀 있는 편집기 화면을 보시면 원래대로라면 숫자 9 다음에 스텝하고 1을 적어줘야 하는데 생략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아 1 단위로 올려가며 실행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begin과 end 사이에 실행문을 넣어서 실행시키는 행동을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begin과 end는 중괄호로 대체해줘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괄호로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form은 예제 1을 보겠습니다. cnt와 sum이라는 내부 변수 두 개를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um 내부 변수에 0을 할당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위에 선언할 때부터 초기값을 0으로 지정해줬는데 왜 또 0을 할당시켜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은 잠시 미뤄두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form은 다음에 cnt 변수에 할당인 등호를 써주고 0, to, 9 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말은 cnt에 0부터 9까지 순차적으로 할당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줄을 보시면 sum 변수에 sum 더하기 종가값을 뜻하는 c를 써주고 이전 봉을 가리키는 대괄호 안에 cnt 변수를 적어줬네요. sum 변수에 할당하는 내용을 보시면 sum이 먼저 오는데 현재 sum은 위 변수 선언에서 0을 할당시켜줬기 때문에 값은 현재 0입니다. 그리고 종가를 더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cnt가 지금은 처음 횟수니까 0이 들어가 있을 테고요. 그럼 현재 완성된 현재 본 값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문이 종료가 되는데 위에 form문의 횟수가 0부터 9이니까 아직 남아있겠죠. 다시 처음부터 갑니다. 이제 cnt 변수에는 0 다음인 1을 할당시켜줍니다. 다시 내려와서 sum 변수 할당을 보시면 sum 변수 더하기 c 대괄호 안에 1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방금 전에 sum 변수에 현재 종가 가 저장이 되어 있으니 현재 봉값 더하기가 되겠고요. 대괄호 안에 1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전 봉의 종가값이 더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9번까지 실행문이 반복돼서 실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sum 변수에는 현재 봉부터 뒤로 9개 봉의 종가값이 더해지는 거겠죠. 즉 현재 봉 포함해서 10개 봉의 종가값이 더해지는 겁니다. 하단에 설명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위 식은 최근 10개 봉의 종가를 누적하는 식을 form문을 작성한 식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이 공부한 게 이해되시나요? 밑에 설명문도 동일한 내용이니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참고문을 읽어보시면 form은 윗줄에 sum 등호 0은 form문이 시작하기 전에 값이 누적되는 변수를 초기화 시켜주는 것이다. 초기화를 해주지 않으면 이전 계산에서 누적된 값에 또 값을 누적하게 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까 예제식에서 sum 변수를 별도로 0으로 할당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별도로 0 값을 할당시켜줘서 초기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제 예제문을 실제로 돌려서 실행해보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미리 작성해둔 예제를 꺼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제문을 그냥 보기만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작성해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예스랭귀지에 들어가셔서 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 지표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름을 적는 게 나옵니다. 이름을 적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편집기 창이 새로 생길 겁니다. 저는 미리 작성을 해뒀습니다. F4키를 누르거나 위에 도구 모음의 검증 아이콘을 누르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 검증이 완료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이렇게 뜨면 문제가 없는 지표식이기 때문에 바로 지표를 화면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스트레이더에 오셔서 상단에 시스템 트레이딩 탭을 클릭하시고 시뮬레이션 차트를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좌측에 지표를 누르시면 방금 작성한 시스템이 보일 겁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결과값이 차트 하단에 보일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동평균선과 비슷하죠? 다시 예스랭귀지 화면으로 오셔서 조금 변경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미리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놨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썸 변수에 더하기를 한 숫자인 10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바1이라는 내장 변수에 MA 함수를 이용해서 10일 단순 이동평균선을 저장하는 간단한 수식을 작성했습니다. 플롯 2로 별도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예스트레이더 화면으로 오셔서 차트창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분명 두 가지를 출력했는데 왜 한 가지 선밖에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완전히 같은 값이기 때문에 화면에 겹쳐져서 한 줄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창 도구에 데이터 보기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조그마한 창이 뜨면서 각 데이터별로 값이 보일 겁니다. 여기에 제가 저장한 지표의 값을 보면 플롯 1과 플롯 2의 값이 완전히 동일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예스랭귀지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처럼 MA라는 이동평균선을 구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표현이 가능한데, MA 함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일이 구하는 식을 작성해줘야 합니다. 다시 도움말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단에 예제 2 그림 밑에 방금 작성한 포문을 사용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엄청 길어진 게 보이시나요? 예제에선 0에서 9까지 총 10개 본 값을 더해 구했지만 20개 또는 100개 그 이상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포문을 사용할 경우 줄수는 늘어나지 않고 숫자만 변경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하단의 그림처럼 풀어서 작성하려면 엄청나게 길어지겠죠. 두 번째 예제는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시간에 같이 공부한 if문을 병합한 포문인데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되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세 번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0부터 100까지 총 101번의 횟수만큼 포문이 돌게 되는데요. 실행문을 보시면 if문이 있습니다. if 조건이 맞다면 실행이 되는데, 이때 if문이 실행을 한 후 더 이상 for문을 돌릴 필요가 없다면 if문 하단에 보시면 cnt 변수에 999를 할당시켜준 게 보일 겁니다. 즉 for문이 cnt 변수가 100이 할당될 때까지 돌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 값이 할당이 되어버려 바로 for문을 빠져나오게 만든 겁니다. 만일 계속 돌리게 한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포문을 실행시키는 동안 한 번만 실행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한 번 실행이 된 후 이렇게 바로 빠져나오게 작성하는 것도 연산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while문입니다. 지금까지 같이 공부해온 if문과 for문이 합쳐진 것과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제어문입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while문은 별도의 숫자 카운팅이 없이 if문처럼 조건을 작성하고 조건이 참일 경우에만 계속 실행이 되고 거짓으로 판명되는 순간 바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잘못 작성할 경우 무한 루프에 걸려서 시스템이 다운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용되는 제어문은 아니지만 for문으로 작성하다 반복 횟수를 결정하지 못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밑에 설명문 내용 중 예로 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봉의 종가보다 큰 종가가 현재로부터 몇 봉 전에 발생했었는지 알고자 할 때 for문을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for문은 반복 횟수를 지정하는 타입이라 이런 경우 반복 횟수를 지정하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이다. 물론 루프 횟수를 적당히 크게 하여 for문으로 작성할 수는 있겠지만 그 횟수로도 부족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루프 횟수를 지정하기 어려운 이러한 조건들은 while문을 이용해 값을 찾는 것이 적당하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for문의 반복 횟수를 정하기 애매할 때 사용되는 게 보통입니다. 하단의 예제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이어서 제어문을 알아봤습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려는 이유가 매수, 매도를 단순 반복만 하는 게 아니라 이평선의 크로스라든지 아니면 채널 돌파라든지 임의의 조건을 작성해서 거기에 부합할 경우에 매수, 매도를 하기 위해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데 거기에 기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공부한 제어문입니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